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날씨 화창하죠? 이 화창한 날 즐겨볼 시승차 RS3 준비했습니다. 아우디 RS3 강렬하고 분명한 컬러, 짧고 임팩트 있는 이름 안에 이 차의 성격, 고성능 컴팩트 스포츠 세단의 존재감을 잘 드러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대형 싱글 프레임 구조 안에 허니컴, 그러니까 벌집 구조의 패턴을 새겨 넣어서 앞모습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양옆으로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 적용하고 있고요. RS3 배지 부착되어 있죠. 웰컴 홈, 웰컴 리빙. 차에서 떠날 때 그리고 차에 들어올 때 이 헤드램프가 연출하는 빛의 변화, 이런 부분들도 이 차를 타면서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어 LED 램프를 통해서도 다이나믹 턴 시그널 램프를 적용을 해서 좀 더 빛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강한 아우디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진룸에는 2.5리터 직렬 5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 출력 407마력의 힘을 내는데요, 7단 에스트로닉 자동 변속기가 그 힘을 조율하죠. 판매 가격 7,695만 9천원. 제대로 된 고성능 스포츠카를 이 가격에 탈 수 있다는 것, 이 차의 또 다른 매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맛을 느낄 수 있을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하는데,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제가 좀 더 힘을 내보겠습니다. 네, 인테리어 보시겠습니다. 차에 딱 들어와 앉아 보면 고성능 스포츠카로서의 면모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죠. 이런 부분입니다. 스웨이드 가죽으로 마무리한 스티어링 휠 윗부분에 이렇게 빨간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이 차의 조향 성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조향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편에는 계기판 조절 버튼들 들어와 있고, 오른편에는 RS 버튼, 음성 명령, 오디오 버튼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로 패들 시프트, 왼쪽은 시프트 다운, 오른쪽은 시프트 업,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스티어링을 한번 돌려 볼까요? 완전히 돌려서 하나, 와우, 두 바퀴가 채 안 됩니다. 1.8회전 정도 하는데요, 차체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차체 길이가 4,540mm에 불과하죠. 그만큼 컴팩트한 사이즈를 아주 1.8회전하는 락투락 조향비로 컨트롤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칼같은 조향 성능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12.3인치 아우디 버추얼 콕핏입니다. 계기판인데요, 계기판은 또 이렇게 형식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른쪽에는 RS 버튼을 누르면 계기판은 또 RS 모니터가 됩니다. 퍼포먼스 모드로 올라가게 되면 벌써 아우디 프리센스 제한이 되고 ESC 오프가 되면서 고성능을 제대로 드러낼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올라오는 정보 이렇게 선택해서 볼 수가 있을 테고요. 미디어, 운전자 지원 시스템, 그리고 트립미터 이렇게 띄워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전체로 내비게이션을 띄울 수도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간거리는 하나, 둘, 셋, 4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아우디 MMI 인포메이션 터치스크린입니다. 라디오, 미디어, 전화,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어를 말씀하세요. 교대역, 목적지를 찾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렇게 또 하나는 이렇게 손글씨로도 입력을 할 수가 있죠. 드라이브 셀렉트,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이쪽에 RS 인디비듀얼, RS 퍼포먼스, 토크 리어, 뒷바퀴의 토크 조절까지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공공도로에서는 RS 토크 리어 프로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ESC 오프한 뒤에 활성화 시켜라 라는 얘기고요. RS 퍼포먼스, 이렇게 서스펜션, 스티어링, ESC를 각각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RS 인디비듀얼 역시 마찬가지고요. RS 토크 스플리터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차축과 뒷바퀴의 좌우 각 휠로 가는 토크를 따로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뒷바퀴의 좌우 바퀴 토크가 다르게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적의 구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RS 모니터, 엔진 오일 각 부분의 오일 온도를 보여주는 거죠. 엔진 오일, 변속기 오일, 냉각수,
빨간색으로 가면 과열되어 있다라는 상태인데 지금 그린 따뜻한 상태입니다. 옆으로 가면 가속도 값, 그리고 옆에 타의 압력, 조명 및 시야, 실외등, 자동 헤드라이트, 승차등, 하차등 가능하고요. 실내등, 이런 컬러들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혹은 개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을 보면 약 30개 정도 컬러가 들어와 있겠죠. 30개의 컬러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발밑 등을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 들어와 있고요. 운전자 지원 시스템, 과속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거리 경고, 차선 이탈 경고, 아우디 프리센스, 사이드 어시스트, 하차 경고, 휴식 권장, 이런 기능들이 운전자 지원 시스템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또 내리면 윗부분에 있는 부분들 설정을 할 수가 있죠. 모니터를 아주 끌 수가 있습니다. 블랙 패널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터치하면 다시 켜집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끌 수가 있죠. 있는데 뭐 끌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동시키는 게 나을 테고요. 스피커, 2차 뱅앤올룹슨 오디오 시스템 들어와 있죠. 모두 15개의 스피커가 적용된 16채널 오디오 시스템, 출력 680W 앰프를 사용한다네요. 오디오 소리 좀 키워서 엔진 사운드 함께 들으면서 달리면 좀 더 짜릿한 주행의 즐거움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우디 버추얼 콕핏, 계기판이죠. 계기판 형태를 이렇게 RS 스포츠로 바꿀 수도 있네요. 그리고 RS 성능으로 바꿀 수 있고 런웨이로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 공조장치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와 있고요. 누르거나 당겨서 풍량 조절할 수 있고 이런 기능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풍향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시트 버튼,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 들어와 있죠. 드라이브 셀렉트 설정을 할 수가 있고 ESC 끌 수가 있고요. 켤 수도 있고, 비상등, 파킹 어시스트, 주차 보조, 주차 지원 장치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들어와 있고요. C타입 USB 포트 2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7단 에스트로닉 자동 변속기 조절하는 변속 레버 아주 귀엽게 들어왔죠. 오버헤드 콘솔의 SOS 버튼은 이렇게 커버를 연 뒤에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하면 온오프가 가능한 램프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운전석 두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아무래도 좁죠. 무릎 앞으로 주먹은커녕 손바닥 하나, 머리 위로 역시 손바닥 2개 빠듯하게 들어가고요. 워낙에 차체 사이즈가 한계가 있죠. 뒷좌석 좁은 것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차창 원버튼으로 내려가고요. 이렇게 1cm 정도 남겨놓고 열립니다. 원버튼으로 닫히고요. 장애물이 걸릴 때는 이렇게 다시 되감기죠. 자, 센터 터널, 제 손바닥 높이로 센터 터널 높게 솟아 있어서 좌우를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뒷좌석 가운데 자리 아무래도 좀 불편하겠죠. 머리에 닿습니다. 가운데 좌석은 성인이 앉기에는 많이 불편하고 아이들이 앉을 정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암레스트 내리면 2개의 컵홀더 있고요. 뒷시트는 또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4대 2대 4로 구분해서 접을 수가 있죠. 시트를 완전히 접으면 트렁크 공간 늘어나겠죠. 짐을 그만큼 더 실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 아래 C타입 USB 포트 2개 배치했습니다. 네, 뒷좌석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 달려보셔야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하시죠. 자, 달려갑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날씨 화창합니다. 외기 온도 22.5도. 날씨 많이 쾌적해졌죠. 파워트레인 먼저 살펴보실까요? 직렬 5기통 2.5L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 407마력이고요 5기통 엔진을 올렸다라는 게 좀 특이하죠.
직렬 5기통 엔진을 엔진룸에 가로로 배치했다라는 얘기죠. 대개 후륜구동이나 사륜구동인 경우에 엔진을 세로로 배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차는 5기통 엔진을 가로로 배치했다라는 점, 상당히 특이한 레이아웃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전륜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7단 에스트로닉 다동 변속기 들어와 있고요. 몸무게도 비교적 가벼운 편입니다. 1635kg니까요. 마력당 무게비, 그러니까 1마력이 감당해야 되는 이 차의 몸무게 4.0kg 수준이어서 아주 가볍게 달릴 수 있는 체형을 갖춘 셈입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서 가속하는데 전혀 아무런 부담이 없죠. 이렇게 슬슬 달리다가도 가속 페달 툭 밟으면 순식간에 속도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이고요. 슈퍼 파워를 불러내는 버튼이 있죠. RS 버튼입니다. RS 버튼 누르면 계기판도 변하죠. 계기판에서부터 심장을 자극하는 감성을 건드리는 이런 그래픽으로 바뀐다 라는 얘기고, 실제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의 그 반응, 엔진 사운드서부터 차체의 반응, 이런 부분들이 보통의 차와는 확연히 다른 최고의 성능을 가진 그런 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드킬 당한 동물 사체가 있어서 잠깐 피하는데 조향 아주 빠릿빠릿하네요. 자, RS 버튼, 프리센스가 해제되고요. ESC가 꺼집니다. 이 상태에서 달리면 와, 이런 놀라운 반응 보게 되는 거죠. 자, 운전자 지원 시스템 잠깐 세팅을 해봅니다. 시속 90에 맞추고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잠깐 떼봅니다. 살짝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인데 차선을 따라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차선을 밟죠. 차선을 벗어나지는 않는데 차로의 중앙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차선을 오른쪽 밟아서 넘어가지는 않고 이제 경고, 빨간색 경고를 띄워주죠. 조향을 해서 잡아줘도 다시 어느 한쪽으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차선의 중앙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고요. 자, 차간거리는 하나, 둘, 셋, 4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보조 시스템, 운전자 지원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방지 장치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단단합니다. 아니, 단단합니다. 타이어와 시트를 통해서 노면 상태를 거의 익듯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쿠션감은 거의 느끼기 힘들고요. 아주 단단하게 노면을 지탱하고 달리는 그런 느낌 받을 수가 있겠고요. 7단 에스트로닉 변속기는 4단에서 1대1 기어비를 보입니다. 그 이후, 그러니까 4단 이후 5, 6, 7단에서 오버드라이브 상태가 되는 거죠. 힘과 효율을 적절히 잘 매치한 그런 세팅이 아닐까 싶고요. 잠깐 시속 100에서 RPM 한번 체크해 보죠. 1700 정도 보이네요. 7단 6, 5, 4, 3단 4600 정도 보입니다. 2단으로는 안 떨어지고요. 자, RPM 레드존이 7000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쭉 가속을 하면 이 레드존을 터치하는 순간 7000까지 엔진 회전수를 올리면서 가속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RPM 5000, 6000 넘어갈 때의 이 반응, 가슴이 저릿저릿합니다. 자꾸 엔진 사운드도 아주 매력적이죠. 자꾸 밟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카메라가 많지 않아서 그래도 잠깐 달릴 수 있지 않았나 싶지만 요즘에는 어디 카메라 없는 곳이 없죠. 마음 놓고 달리기도
쉽지 않고 점점 더 좀 옥죄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고성능 스포츠카 타시는 분들은 서킷 찾아가서 아주 마음껏 질주하는 기분도 느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공도에서는 좀 절제하시고요. 리어 토크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공도로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늙나봐요. 저도 이제 이런 차 타면 가슴 뜨거워지는 부분은 있는데, 또 제가 보행자 입장일 때는 자동차 전용 도로도 아니고 일반 시내 도로에서 사람들과 보행자와 함께 다니는 도로에서 엔진 소리 크게 내면서 달리는 차들 보면 저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려지곤 합니다. 고성능 차를 타는 운전자의 매너도 중요한 부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자, 타이어가 앞뒤가 사이즈가 다르죠. 앞이 더 사이즈가 큽니다. 앞에 165 30 ZR19고요. 뒤에 245 35 ZR19. 앞 타이어가 접지면이 더 넓고 더 광폭 타이어죠. 앞에 30 시리즈, 뒤에 35 시리즈. 전륜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이다 라는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 초광폭 타이어가 차체를 잘 받쳐주면서 사륜구동의 구동력을 잘 확보하고 있죠. RS 스포츠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는데요. 어댑티브 댐핑 컨트롤 기능입니다. 주행 상황에 맞춰서 속도, 주행 모드, 도로 상황 이런 부분에 맞춰서 서스펜션의 댐핑을 컨트롤 해주는 거죠. 호쾌한 사운드 들려주는 RS 스포츠 배기 시스템. 운전자의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려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우디가 자랑하는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 콰트로, 이런 기능들이 적용되어 있어서 달리는데 아주 단단한 느낌을 받게 되고요. 실내가 그렇게 썩 조용한 편은 아니죠. 노면 소음이 어느 정도 실내로 파고드는 것, 고성능 스포츠카인 만큼 실내가 아주 조용한 그런 수준일 필요는 없겠죠. 어느 정도 소음을 받아들이고 또 발생시키기도 하면서 즐거운 주행, 즐거운 운전을 이어가게 되겠습니다. 전방을 주시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운전에 집중해야 될 때는 전방만 가만히 주시를 하면서 운전을 해도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최소한의 주행 정보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자, 아우디 프리센스가 작동을 하고 마지막 순간에 차가 멈추기 직전에 비상등이 깜빡입니다. 자, 아우디 프리센스 차체의 거동이 불안할 때, 사고 위험성이 감지가 될 때 안전띠를 잡아주고요. 브레이크 강도를 좀 더 보완해주면서 사고에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은 좀 강한 반발력을 보이고 있고요. 차체는 리얼타임으로 제동에 반응을 합니다. 기울어지는 느낌보다는 아주 수평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빠르게 줄이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너링 잠깐 보고 갑니다. 콰트로 시스템 적용하고 있죠. 차체 높이 비교적 낮은 편이고요. 무게중심도 따라서 낮죠. 어느 정도의 코너링 성능을 볼 수 있을지 속도를 좀 높여서 가봅니다. 다이내믹이고요. 자, 속도 쭉 끌어올립니다. 고고고. 제동. 제동 좋습니다. 턴. 코너에서 가속이 됩니다. 더 가속을 하면서 돌아나가는데, 야, 저절로 미소를 띠게 되네요. 와,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코너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유가 느껴져서 조금 더 가속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만큼 재미있고 다이나믹한 코너링 즐길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아주 단단한 성능이 뒷받침되는 고성능 스포츠 세단
세단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도전적인 코너링을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성능 세단은 이런 것이다, 이런 맛의 고성능 세단을 타는구나 라는 걸 코너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판매 가격 7,695만 9천원, 7,700만원 보면 되겠고요. 8천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제대로 된 고성능 세단이다 라는 점에서 충분한 매력이 있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봅니다. 407마력, 1635kg, 마력당 무게비 4.0kg,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 3.8초 되겠습니다. GPS 계측기가 측정한 기록 이렇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한 엔진 사운드 들려주면서 아주 거침없이 내달립니다. 달리는 재미, 달리는 맛 아주 제대로 느낄 수 있었고요. 메이커 3.8초 만에 시속 100km 주파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 기록까지는 아니어도 그 근처 기록은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도역까지 55km 됩니다. 직접 달려가면서 연비 측정 해보도록 하고요. 이 차 메이커가 밝히는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9.2km로 나와 있습니다. 에어컨 온도 20도로 하고요. 풍량 2단계로 갑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가 따로 없죠. 컴포트 모드로 가고요. 트립미터 최근 주행 기록 세팅 다시 하고요. 예, 이제 출발합니다. S 모드로 가면 안 되죠. D로 가야 됩니다. 고출력이 연비에는 약하죠. 안 좋습니다. 네, 컴팩트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10km를 못 넘기는 연비라는 얘기고요. 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행주대교 북단입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6.1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작대교 남단입니다. 리터당 14.8km. 네, 교도역 내거리에 신호대기로 멈춰섰습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3.5km 기록을 했습니다. 1시간 21분 동안 55.7km 달려왔네요. 평균 속도 시속 41km 였습니다. 공인복합 연비가 리터당 9.2km죠. 리터당 4.2km 정도 더 달린 연비 보였으니까요. 공인복합 연비 대비로는 상당히 우수한 연비 보였다 싶습니다. 그렇게 연비 운전할 거면 이런 고성능차 탈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반대로 이런 고성능차 탄다고 늘 이렇게 마구 달리고 고성능을 느끼면서 달릴 수는 없는 것일 테고요. 평소에 또 차분하게 운전하면서 이런 경제운전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 타면서 느꼈던 아쉬움,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계기판 구성입니다. 정돈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많은 정보들이 그냥 잘 일목요연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널려 있는 그런 느낌을 주죠.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돈되어 있게 보여준다라는 면에서는 지금 보이는 화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연료 잔량도 표시되어 있지 않죠. 주행 가는 거리 300km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연료 잔량이 절반이 남아있는지 4분의 1이 남아있는지 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연료, 남아있는 연료의 양 상당히 중요한 정보일 텐데요. 좀 생략되어 있는 듯해서 아쉽습니다. ADAS 시스템, 주행 보조 시스템에서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 있는데요.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으로 돌아나가는 차선에서 자꾸 왼쪽 차선을 밟습니다. 차로의 중앙을 스스로 유지해 주지는 않는 거죠.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는 요즘 차들의 주행 보조 시스템 수준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아우디 RS3 시승을 했습니다. RS3라는 짧은 이름만큼이나 성격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체는 작지만 407마력의 힘을 바탕으로 도로를 장악하는 아주 엄청난 고성능의 느낌 유감없이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차를 통해서 고성능 컴팩트 스포츠 세단이라는 것, 이런 것이다라는 걸 제대로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이런 407마력의 힘을 뒷받침해주는 아우디 RS 스포츠 서스펜션, 그리고 쿼트로 시스템, 낮은 차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서 407마력의 고성능이 제대로 빛을 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테리어에서도 고성능 스포츠카의 어떤 그 질감, 분위기를 충분히 만끽할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407마력의 이런 고성능, 일반 도로에서 제대로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일반 도로에서는 이 성능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차의 오너라고 한다면 서킷을 찾아서 이 차의 성능 제대로 느껴보시라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판매 가격 7,700만원, 이 정도로 완성도 높은 제대로 만들어진 고성능 스포츠카를 누리기에 그 정도 비용이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비싸다고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